피디님들 주식 뽐뿌는 안 오셨나요? 뽐뿌가 왔습니다. 좋은 투자 정보를 받지는 않으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던 말은 안녕하세요. 창사 특집 3부작 중에서 2부 열풍과 조작 편을 제작한 문치영 PD라고 합니다. 돈은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소재고 누구나 다 관심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욕심인 건 아니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도 얽혀 있고 어떤 탐욕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왜곡된 점이나 또 이제 조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램만의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댓글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오, 댓글이 많네요. 네. 방탄 유리 아저씨. 어제 보면서 알게 된 건 주식과 로또는 소액으로 하되 절대 과금하면 안 되겠다. 만약 로또 1등이 된다면 조용히 티 안 나게 살아야겠다.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이제 공감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무리해서 신용대출을 통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더 독이 돼서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식하는 분들한테 이번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주식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9번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의 실수만으로 완전히 엎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처럼 뭐 주식이 도박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건 아닌데 여러 번을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한 번의 실패만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어디까지나 주식은 굉장히 좋은 자산 운용의 방법이라고 보지만 도전을 할 때는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혜정님, 비트코인 투자자분은 현물 교환에서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껏 갖고 계셨다면 여전히 수익이 나 있을 텐데 왜 손해를 보고 계신지 좀 더 궁금하긴 합니다. 아뜨뜨라는 아이디로 처음에 이제 과거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번에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은 그때 이제 200억이 넘었다. 말씀대로 이제 지금도 비트코인 뭐 금액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통장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단지 갖고 있던 그대로 보유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한 40억 정도가 어느 순간 확 빠지니까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160억 남아있는 걸 다시 다른 데다가 고위험 자산에다가 또 투자를 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더 떨어지고 더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도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남아있는 수익들을 다 이제 계좌에 갖고 계신데 뭐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네, 로또 그 당첨자분도 계셨잖아요. 그분은 1등 당첨했을 때 당첨 금액은 43억이었어요. 그 중에 집을 사시기도 하고 차를 2대를 또 사셨고 근데 뭐 그 금액들 다 합쳐도 채 5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내분께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내가 이런 돈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또 외면하실 수 없을 만큼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빌려드렸던 거죠. 당첨금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는 좀 가게를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욕탕을 인수하시고 그게 이제 또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곳들을 계속 업종 변경을 하면서 금액을 많이 이제 쏟아 부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방송에 내보내진 못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쌀을 보내시기도 하셨대요. 인터뷰 중에 보면은 또 지금도 로또 사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이 또 다른 누구에게 가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런 게 아쉽죠. 그때 그럼 강남에 있는 건물이나 빌딩 샀으면 지금 그게 100억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 주식 게임 보면서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긴 했습니다. 계층 사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주식 투자하는 건데 정보조차도 계급 차이가 있네요.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댓글인데 주식이 꽤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으면 바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 자산에 따라서 투자 경력에 따라서 정보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는 뭐 노력해서 공부해서 그걸 읽을 줄 아는 법을 터득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인데 공시에 모든 정보들이 다 나오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크고 작은 일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공시를 통해서 다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공시에 내기 전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반면에 뭐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루트가 열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게임이라는 소재를 떠올리게 됐죠. 제이트님, 그알 주식 게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SXJXXN LXX님, 아이디가 어렵네요. 가상 주식 투자 게임 누가 만든 건가요? 이거는 저희 작가님이 만들었습니다. 예, 같이 방송을 제작했던 신진주 작가님께서 게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뉴스 게임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주식이라는 요 소재가 그냥 말로만 전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근데 게임을 통해서 조금 불공정함, 그 불평등성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게임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하시는 그 개발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고 용어나 어떤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좀 자문을 받았죠. 이걸 게임이라고 두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든 이유는 보다 쉽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식시장에서 좀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작을 했고요. 이 게임은 실제로 지금도 직접 그냥 들어가서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게임 들어가시는 주소는 g/al 그알게임.com 그알게임.com으로 접속해서 그냥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해보실 수가 있어요. 곰돌이님, 피디님들 주식 뽐뿌는 안 오셨나요? 뽐뿌가 왔습니다. 트레이딩 센터라고 부르는 저희 초반에 이제 나오죠. 저희가 아침에 그 출근 시간부터 가서 이제 하루를 쭉 같이 보냈는데 주식 시장이 오전 9시에 열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냥 1분 만에 9시 1분에 129만 9천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트레이딩 센터에 나오신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던 분이세요. 이분이 그냥 클릭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130만 원 가까이 떠 있는 걸 보니까 주식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날 오전에 130만 원 수익을 올리셨던 그분이 오후가 되니까 60만 원 손실이 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지금 팔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놓고 막 되게 전전긍긍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손절 딱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이 저한테도 길게 느껴졌어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구나. 자기의 성향은 다 누구나 자기가 알잖아요. 제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직접 한다라는 생각은 단념을 했고요. 복슬복슬이님, 이번 취재하시면서 좋은 투자 정보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보를 받지는 못했고요.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던 말은 되게 공통된 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정보가 곧 돈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군가 아름아름 되게 어렵게 알아낸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게 된 정보다. 그 얘기를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안 알려진 정보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히려 공부를 해라. 그런 교훈을 좀 얻었습니다. 메로운 하루를 줄여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로운 하루님, 주식이나 로또에 기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열심히 일해도 살아가기 힘든 사회를 만든 지금의 사회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뻔히 위험한 투자인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잘못인 걸까요? PD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일상생활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는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불려야 되겠구나. 그럼 돈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식.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느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부동산 값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청약시장은 언제나 열풍이었고 그게 지금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마련하고 싶다. 이 당연한 게 지금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기도 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그동안 이뤄져 왔던 많은 투자시장, 많은 자본시장에서 언제나 개인과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구나. 언제나 정보는 불공정하게 제공되어 왔구나 라는 게 보였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거를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을까?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여기서 생긴 불공정한 일들이나 아니면 범죄들을 감시하고 막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리해서 대출이나 뭐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이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죄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퍼 없는 주둥아리, 앞부분은 마지막 20분을 위한 큰 그림인가요?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등장한 이명박 씨를 보고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건을 다룬 이유는 주가 조작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게 벌써 2001년도의 일이니까 19년이 됐어요. 이 사건 또한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19년째. 만약에 그동안 규제가 좀 더 엄격해지고 감시가 제대로 됐으면 지금 옵티머스 라임 이 사태가 있었을까?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는 깊게 다루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어떤 열풍으로 시작됐던 이번 방송이 이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자체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다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창사 특집 세상은 나아지는가 3부작의 가장 마지막 편, 3부 제목은 이제 청와대 UFO 1976인데요. 실제로 1976년에 청와대 쪽으로 날아오는 그 UFO에 대해서 대공포 사격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보의 어떤 차단과 독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2020년 오늘날에는 무엇이 UFO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회차가 우리 그 이기현 PD와 정문명 작가님의 준비로 지금 한창 제작이 되고 있고, 제가 사실 유튜브 우리 독자님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을까 하고 이제 이기현 PD한테 문의를 했더니 정보를 차단하더라고요. 마치 UFO처럼.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방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 사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이 3부 청와대 UFO 1976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